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프랭크 리프먼, 데니엘 클레로입니다. 편행굿은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저자 프랭크 리프먼은 통합의료 및 기능의학 분야의 독보적인 개척자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다. 데니엘 클라로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편집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40대부터 60대 이상인 환자들에게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수칙과 비결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40대나 50대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환자들, 체중이 부쩍 늘고 피로를 느끼고 이런저런 통증이 시달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점점 자주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만 하면 감염되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가정하고 나를 찾아온다. 나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런 증상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증상들은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내 조언을 받아들여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환자들에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작은 스트레스는 우리를 단련시킨다. 장수 유전자를 잘 보살피는 일과 건강하게 나이 드는 일 모두가 관련된 개념이 호르메시스다. 호르메시스란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이다. 작고 건강에 좋은 스트레스란 짧은 기간 단식을 한다거나 높지는 않지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렇게 작은 스트레스 또는 짧은 고난은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노화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을 자극한다. 앞으로 우리는 호르메시스에 관해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조언의 상당 부분은 호르메시스라는 쉬운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호르메시스를 알면 자기관리에 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된다. 지금부터 당신은 음식, 운동, 기운과 관련된 작은 스트레스를 찾아다녀야 한다. 작은 스트레스에 부딪히는 것은 즐기듯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웰니스에 다가가는 길이며 추운 날 아침 개를 산책시키려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의무적인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기본 원칙 1.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하다. 최근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30% 줄인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노년기에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먹는 양만 계산했다. 단 하나의 변화만으로도, 그러니까 소식을 하고 5년 단위로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기만 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간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진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소식하라는 것은 어려운 요구라는 생각도 든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에는 늘 음식이 중심에 놓인다. 가족, 친구들과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공동체, 사랑, 공유, 연결과 같은 것들은 건강하게 나이 드는데도 꼭 필요하다. 다만 그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릴지를 현명하게 결정하고 당신이 바꿔야 하는 습관들에 신경을 쓰라. 혹시 특정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가식을 하는가? 아니면 직계가족과 함께 할 때라든가 술을 마실 때는 어떤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음식을 먹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 양육에서 음식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아이들이 자랄수록 하루 세끼의 식사 외에도 중요한 일이 많아진다. 어쩌면 당신은 일정한 시각에 무조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필요에 맞춰 생활할 여건을 갖춘 사람인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지만 칼로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빵, 파스타, 밥 같은 흰색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이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라. 장과 면역력은 하나다. 면역 체계의 70%는 뱃속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들을 총칭한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좋은 박테리아의 종류가 많아야 하고 나쁜 박테리아 수는 적어야 한다. 우리 몸 안에 작은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의 섬세한 장벽이 약해져 몸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장벽은 몸과 외부 세계, 음식, 벌레, 독성물질의 위험이 있는 곳 사이의 1차 방어벽이다. 장벽은 무엇이 우리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도 되고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장벽을 잘 보호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 있으면 연약한 구조로 이루어진 장벽이 느슨해져서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러면 박테리아, 독성물질, 그리고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이 틈을 통해 혈관으로 새어나올 수 있다. 이것은 장누수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실제로도 해롭다. 혈관으로 새어 들어온 입자들은 몸속 어디에서 염증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것은 모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다. 장누수가 발생하면 관절 통증, 피부 발진, 심한 기분 변화, 불안, 우울감, 뇌흐림,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인지기능과 집중력, 주의력이 저하되는 상태, 호르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장누수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자가 면역 문제를 악화시킨다.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증상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진 결과다.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다. 시작은 식단 조절이다. 가공 처리되지 않는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먹어라. 항생제와 호르몬을 주입한 동물성 식품을 멀리하라.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독성 제초제가 뿌려진 농산물을 멀리하라. 당신의 몸에 프리바이오틱스, 마늘, 양파, 파, 아스파라거스 등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을 날마다 공급하라. 잠을 잘 자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명상을 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넥시움 같은 위장약을 장기간 복용하지 마라.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웰니스에 좋은 생활 습관들은 중년 이후 장소 건강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설탕은
정말로 줄여야 한다. 나이가 든 사람에게 설탕은 아주 해롭다. 설탕은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뇨병,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같은 병을 키운다. 설탕이 특정한 단백질과 결합하면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그 노폐물은 혈관 내에 쌓인다. 이 노폐물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다가 당신의 신체 기관에 마치 녹이 끼듯 내려앉는다. 가장 넓게 분포한 기관인 피부에 이 노폐물이 자리 잡으면 주름살로 나타난다. 이 노폐물은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혈관벽에 미세한 구멍을 뚫기도 한다. 그리고 꿀과 아가베 시럽도 줄여라. 꿀과 아가베 시럽도 당신의 몸에 설탕과 똑같이 작용한다. 설탕은 다양한 가공식품 안에 숨어 있지만 우선 명백한 음식들부터 줄이자. 시리얼, 쿠키, 사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삭제. 더 많이, 더 잘 자기. 잠을 중요하게 취급하라. 그러면 금세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가 나이 들매 징후로 생각하는 증상의 대부분은 우리의 몸이 규칙적이고 더 많은, 더 좋은 휴식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에 지나지 않는다.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중간에 자꾸 깨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문제를 살피면서 의식적으로 밤잠을 잘 자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이것은 단순히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낮 시간의 습관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라. 그러면 당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주기에 맞춰진다. 낮에는 활기 있고 해가 지면 활력이 떨어지다가 밤에는 잠이 온다. 아침 시간에는 명상을 하라. 아침 명상은 밤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낮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이 든다. 날마다 많이 움직여라.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자.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다. 특히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책상에 앉아있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있는 경우라면 그렇다. 물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좋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에 진정한 비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준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유감이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쇠약해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40세쯤 되면 근육이 성장태세에서 보존태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때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부상을 예방해야 한다. 우리의 핵심 모토는 몸에 해를 입히지 말자가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찬물로 헹구기. 우리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메시스의 기회가 많이 있다. 가장 쉬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나서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몸에 찬물을 끼얹는 순간 몸은 확 깨어난다. 냉수 마찰을 하면 몸속의 기가 활발하게 순환한다. 요즘에는 서양 의학 책에도 냉수 마찰이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나온다. 냉수 마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야말로
생활과 장소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음식과 산소를 ATP로 변환한다. 아데노신 3인산으로도 불리는 ATP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의 일종으로 심장, 뇌, 근육의 세포에 특히 많이 있다. 따뜻한 물, 찬물 공식은 역으로 응용해도 된다. 차가운 수영장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보라. 사우나와 찬물 샤워를 번갈아 해보라. 겨울에 외투를 입지 말고 잠시 바깥에 나가보라. 그러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햇빛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라. 우리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선크림으로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햇빛은 건강에 유익하다. 항상 뭔가를 발라서 햇빛을 막을 필요는 없다. 밖으로 나가서 얼굴에 햇빛을 느껴보고 계절이 허락한다면 팔과 다리도 날마다 햇빛에 노출시켜라.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하는 비결 중 하나는 자연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방에 아침 햇빛이 저절로 들어온다면 당신은 운 좋은 사람이다. 방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라. 아침 햇빛은 당신의 몸에 잠을 깨라는 신호를 전달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중단하고 당신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서 낮 시간에는 활기를 얻고 밤에는 차분해지도록 해준다. 좋은 음식으로 하루 두 끼만. 하루 두 끼 식사를 원칙으로 삼으면 몸에 부담이 덜 가고 덤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 반드시 아침을 생략할 필요는 없다. 저녁 식사를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이 아니라 열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일과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다. 잠자리 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라. 근육량 유지는 결정적이다. 대다수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매년 1%의 근육을 잃어버린다. 70세가 될 무렵이면 우리는 20대의 근육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활동해야 한다. 이것은 나이 들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근감소증이라 불린다.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게 지내려면 근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50대 후반까지는 근감소증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 자신을 잘 돌보고 운동을 하면 대개는 괜찮다. 60에서 65세 정도부터는 단백질 섭취량을 25% 정도 늘려야 한다. 설령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퍼즐의 다른 조각은 근력운동이다. 근력운동이랑 단순히 뭔가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 아니다. 근력운동은 저항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가리킨다. 운동용 밴드, 공, 아령, 바, 끈, 운동기구, 그리고 자신의 체중, 예를 들면 플랭크 자세 또는 푸시업의 하강 동작, 나이가 들면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근육이 일을 하지만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안전한 운동을 하라. 다음날 약간 욱신거릴 정도.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력 운동을 하라.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당신의 자세와 습관을 확인하라. 나이가 많든 적든 부정확한 동작을 반복하면 몸에 해롭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커진다. 용기를 내어 1년에 한 번 정도 전문가를 찾아가서 운동 분석을 의뢰해서 부상을 방지하자. 중년 이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